영장 기각 얘기합시다. 제가 계속 걱정한 대로 기각이 됐어요. 네.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52분까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는데 오늘 새벽 1시경 기각됐습니다. 자, 이건 할 말이 많은데 이 출석하는 영상부터 잠시 봅시다. 박성재가 나가자! 야, 김건희 닭다리! 김건희 닭다리.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 의회에서 토론 요구하셨습니까? 박성재 깜빵으로! 김건희 닭다리! 저 목청 좋은 분이 왜 저기서 김건희 딸깔이라고 하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저 영상을 보자고 한 건데, 김건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작년에 급진전된 적이 있어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역사상 최대 승리를 하고 네. 야당이 190석이 넘었죠. 한 달 후인 작년 5월에 김건희 특검법 추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 꾸린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면서. 그러자 윤석열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1차장, 4차장이 교체돼요. 자,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인사에 대해 묻자 기자들이 침묵 시위를 하죠. 이거 우리가 영상 틀었었는데 잠시 봅시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게 저 양반 나름의 침묵 시위예요. 저렇게 한 바로 다음 날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장관한테 찌라시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노컷 단독인데 그 찌라시 내용이 뭐냐.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으니까 김건희 수사를 지시했고 그래서 교체됐다. 그런 찌라시를 법무부 장관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네. 그러니까 자기를 검찰이 수사하려다가 교체됐다. 이 찌라시를 법무부 장관한테 보낸 거예요. 그걸 특검이 확보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무혐의로 털어주죠. 불기소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법무부 장관한테 당신 나를 방어하는 게 당신의 임무야 라고 찌라시로 재확인시켜주고 실제 그 이후에 김건희를 검찰이 털어줬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따까리라고 하는 거예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 윤석열 김건희 사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단독인데 박성재 업무수첩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수첩을.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된 다음 날인 12월 4일 저녁 소위 삼청동 안가 모임 직전에 당정대 회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참석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추경호, 김기현, 나경원, 정부 측에는 한덕수, 방기선, 박성재,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김주현, 신원식, 홍초로입니다. 국무위원 중엔 박성재만 참석한 거예요. 계엄 당일도 박성재만 본손님으로 부르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때 업무수첩의 내용을 한국일보가 그래픽으로 재현을 했거든요. 특검이 업무수첩을 확보하고 이 빙고를 외쳤을 거예요. 업무수첩 내용을 보면은 저 내용을 보면 이 그래프는 한국일보가 만든 겁니다. 업무수첩 내용을 그대로 보고 저기 보면은 당 컨센서스, 계엄 정당성, 이유, 이론 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거는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당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누가 봐도. 네.
그 다음 보면 중도 임기 중단은 X 안 된다. 그러자면 사퇴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되고 특검 수사 가로치고 내란 네. 안 된다. 네. 특히 내란 특검 안 된다. 이게 중요한데 내란만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계엄이 내란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런 회의를 했는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내란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업무 수첩을 봤으면 당연히 그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이 영장이 기각됐어요. 이런 회의를 하고 나서 임세진 전 감찰 과장한테 이 내란 정당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그걸 들고 그 문건을 받은 지 10분 후에 안가 삼청동 안가 모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란 주요 임무 중사지 이게. 근데 또 기각됐단 말이죠. 제가 조태영 국정원장 영장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그 사람 중요하지 않다고. 네.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서 구속된 거고 문제는 박성재 전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왜 박성재 전 장관이 조희대 사법부에 중요하냐면 박성재 전 장관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기는 내란이 불법인지 몰랐다. 통상 업무라고 주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계엄인데 무슨 통상 업무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대법도 계엄 당일 회의를 했어요. 누구보다 이 계엄이 포고령만 봐도 첫 줄만 봐도 위헌이라는 걸 잘 아는 가장 잘 아는 판사들이 그 계엄의 불법이라고 정하지 않고 계엄에 따른다는 취지로 회의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그날 새벽에 보도했단 말이죠. 비상계엄에 따라서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저렇게 그날 12시 46분에 네.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이 한 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면 그날 밤에 모여서 회의하고 계엄을 따르기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조희대 코트의 고위 판사들도 내란 종사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성재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게 조희대 사법부의 몇몇 판사들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 문제 삼고 조희대 사퇴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몇몇의 판사가 자기 살겠다고 사법부 전체를 내란 청산을 막아서는 본산으로 기록될 그런 역사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특검은 세 번째, 네 번째 영장 계속 청구해야 돼요. 이게 법리 싸움이 아니고 내란 청산을 두고 네. 조희대 사법부 몇몇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 영장도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3시 반경 기각했습니다. 황교안 영장도 마찬가지 이유로 저는 기각될 거라고 하는데 박성재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황교안은 계엄 당일 종북주사파 부정선거 척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원식 체포하고 한동훈 체포하라. 명백한 내란 선동을 했어요. 네. 이건 계엄 당일날 얘기한 거예요. 한참 있다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황교안이 뭐라고 그랬냐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양반이 공안검사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포고령 첫 줄이 위헌인지 왜 몰라요. 그런데 내란의 불법성 인식을 다투는 겁니다. 똑같아요. 박성재하고. 그럼 조희대 사법부의 영장 판사들은 영장을 기각한다. 그래야 조희대
코트의 몇몇 고위 판사들도 같은 논리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라고 저는 매우 강력히 의심하는 바이고 이렇게 되면 홍사훈 기자 또 주말 집회 나갑니다. 주말 집회 나가는 사람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다가 장동혁 국힘 대표가 그제 이런 황교안 전 대표 옹호 발언을 했죠. 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도 있어요?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지금 내란 선동으로 체포됐는데 거기 동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래놓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저것은 즉흥 또 정신 차리기 뭐죠? 즉흥 오늘 발음이 왜 이래? 즉흥. 감사합니다. 네. 즉흥 발언이 아니고 계획된 발언이니까 나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준비된 발언만 한다. 효과가 나올 것이다. 윤석열 면회도 반응이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면회했더니 반응이 좋다. 네. 국힘 장동혁 대표 역시 내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희대 사법부하고 인식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내란 옹호 정당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정당 해상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자, 이거 영상 있으면 봅시다. 언제 어디서든 내란의 불씨는 다시 발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고 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누가 외쳤다고 그러는데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되어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진심인 거예요? 네. 저런 생각하게 생겼지. 지금 내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윤석열 면회 갔더니 반응이 좋아. 자, 그런데 내란 속에 윤석열 재판에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 나왔는데 이 홍정원 메모 신빙성을 문제 삼았어요? 그렇습니다. 메모 초고가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어서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다르다며 출처 불명의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영상도 있는데 잠깐 봅시다. 그때 이제 초고라는 게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걸 그 초고라는 것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택도 없는 주장을 했는데 홍정원 전 차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관의 정산 이후 통화한 내역에 따라 기억한 것을 추가로 적었다며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다 혼자서 끝난 얘기인데 네. 홍장원 혼자 상상어로 명단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여인영이 불러준 걸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인영 메모와 명단이 같잖아. 그럼 거기서 얘기가 끝난 거예요. 네. 악필이고 나발이고 간에. 헌재에서 다 끝난 얘기인데 근데 이걸 지기현 재판부가 받아줍니다. 뭐 첨예하게 갈린다면서 이거 20일 날 반대신문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재판이 하세월이지. 그래서 이게 재판 올해 끝낸다고 했다가 2월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심리가 1월 중순 마무리될 전망이고 판결문 작성을 감안하면 2월 중순에 선고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내란 청사는 이 조희대 사법부 몇몇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여러 번 깼다니까요. 야,